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외 선생님 안정영입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취업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탐정 조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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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 기억력을 좀 살리셔서 네, 첫 월급 때 어떻게 쓰셨는지 기억하세요? 아, 첫 월급이요? 네. 워낙 오래돼서. 예. 저보다 훨씬 더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맞아요. 테니까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첫 월급 받을 때 모두 다 그러겠지만 일단 어머니께서 좀 관리를 해주셨고요. 바로 이제 저와 동의 없이 종이 없이 적금 통장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현명하시네요. 예. 선생님 계속 기억하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그러니까 보통 첫 월급 타면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거나 그쵸. 갖고 싶은 거를 사거나 적금을 들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선물, 속옷 선물 해드렸어요. 네. 그 이상하게 왜 첫 월급 타면 다 그쵸, 속옷 선물을 맞아요. 하잖아요. 내복 같은 거. 아니요, 계절이 여름이어서 어. 그때 저는 이제 여름 때 입사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커플 속옷을 사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저도 적금을 들었어요. 네. 보통 적금을 많이 네. 들죠. 맞아요. 저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 기억하셨어요. 네,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좋은 기억인데요. 살짝. 네. 저도 이제 첫 월급 타가지고 그 월급 탔던 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네네. 개를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개를 주관하신 건 아니고 근데 개를 이렇게 이야. 드셨는데 아마 저희 예전 세대 때는 아마 적금도 했지만 개를 개가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쵸. 이자가 세죠. 네. 이자가 세죠. 네. 근데 예상하시다시피 그 리스키하죠. 개가 좀 잘 못 됐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거의 야. 한 8개월치 정도를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와. 날렸던 그런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안 좋은 추억이었네요. 추억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머니랑 그렇죠. 사이는 괜찮으셨어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머니가 어떻게 잘못하신 건 아니니까. 와, 8개월 동안인데.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지금 또 다시 생각이 그렇군요. 났습니다. 네, 과거는 얼른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저는 네. 사실 좋은 기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도 그러실 줄 알고 나누려고 했는데 네. 네, 뭐 그 이후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아, 두 번째부터는 좀 그래도 잘 관리를 하신 거죠? 네, 그때부터는 뭐 절대 개를 안 하죠. 아, 좋은 깨달음을 네, 얻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깨달음 얻었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 분들도 이렇게 첫 월급에 대한 성취감, 보람도 참 느끼시고 네, 네. 좋은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직무 토크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지원자는요, IBK 기업은행에 네. 개인금융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네, IBK 기업은행 뭐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네. 우리 과외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IBK 기업은행은 약간 좀 다른 상업은행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61년도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서 말 그대로 중소기업인을 위해 네. 설립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다수의 지원자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지원 동기가 다른 상업은행과는 좀 다르게 뭐 금융,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네.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지원 동기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네. 명칭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또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인데 IBK 기업은행이 원래 인더스트리얼 뱅크 오브 코리아인데 네. 이게 최근에는 이제 이정재 씨가 광고하면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좀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좀 가고 있는 그러한 좀 은행명으로 바뀌었고요. 네. 주요 업무는 세 가지를 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어음 할인 쪽.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예금 적금 업무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역시 또 중소기업자의 주식 응모 인수 및 사채 응모 인수 보증 등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또 지금 개인 금융으로 네. 입사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자세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반직이죠. 네. 개인 금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 고객 관리, 네. 뭐 고객 창출, 뭐 그쵸. 고객 상담, 네. 그리고 또 상품을 제안하거나 네.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협상을 통해서 네. 이끌어내는 또 그리고 고객 관리, 네. 네 그리고 뭐 약정, 심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금융 보호, 뭐 소비자 보호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개인 금융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은행에서 어찌됐건 세일즈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금융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어쨌든 고객이 있어야 또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은행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또 이제 고객 창출을 위해서는 뭔가 이 좀 재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은행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약관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 맞아요. 민상법에 관련된 내용, 그런 법률에 대한 이해, 기초적인 지식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신기술 어떤 그런 접근 방법, 신접근 방법에 대한 그런 이해 같은 것도 그렇죠.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소위 고객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이 필요하구나라고 빨리 그걸 떠올려서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지식,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이제 이런 맞아요. 것들도 반드시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사실 내가 이해를 했지만 이 고객은 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잘 모르잖아요. 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저는 은행원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외적인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사실 신입 회원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자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내에서만 움직이잖아요. 네네. 한정된 공간 내에서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막내다운 빠릿빠릿한 태도, 센스 있는 태도, 그러니까 조금 더 굳은 일이 있으면 그런 걸 좀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센스 있는 모습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그와 좀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열정에 좀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어떤 직무를 맡았다면 그 직무를 좀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뭐 많은 산업 분야가 변화되고 있지만 금융권 참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 변화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좀 도전성 이런 것들도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을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보면 자격증 갱신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지치지 않는 어떤 열정과 인내, 도전 네. 정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업무가 참 대고객 업무다 보니까 좀 여러 다양한 고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잘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 참 그렇죠. 많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10개 기준으로 이제 6개 필요한데 네.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의무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자원 관리라고 하는 부분. 네. 아무래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업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는 시간도 특히나 이제 은행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일을 빨리 잘 처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 관리 능력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지식들을 좀 빠르고 좀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정보 능력 이런 부분도 좀 필수로 갖추고 네.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또 다른 은행들과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은행인지 네. 이런 그 정체성을 좀 잘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필요 자격을 한번 볼까요? 일단 마지막으로. 예 네. 블라인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은행원은 뭐 누구에나 다 열려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또 요즘에 이슈가 이제 필기 시험이 좀 부활이 돼서 물론 IBK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네. 봐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우대 자격증으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CFA라든지 CFP, 뭐 그다음에 뭐 회계사,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네.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우대 자격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자격이 이제 뭐 회계 세무 그리고 법률 네. 그리고 이제 뭐 은행 보험 관련된 자격증들은 전부 이제 우대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뭐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조금 더 전문 자격증 중에서 감정평가사랑 아무래도 자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감정평가사랑 세무사를 제일 선호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법인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은행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일들 접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맞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 자격증까지 알아봤습니다. 뭐 필수 자격증은 없지만 네, 우대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네. 있다는 네.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기업은행의 채용 조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기업은행은 지금 나이나 사진, 뭐 학교명 이런 것들 인적 사항을 묻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금융 쪽에 채용 비리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뭐 좀 개편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편이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이 특히 금융권에 보면 IT와의 어떤 융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크게는 디지털 분야가 신설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용 자격이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류 합격의 배수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주관식 필기 시험 이게 좀 폐지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만 진행이 네. 되고요. 그리고 이 특히 임원 면접, 이 면접관의 절반을 좀 외부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좀 공정성을 높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와 동일한 것은 이 입사 지원서의 그 어학 점수하고 자격증은 계속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서류 심사, 그리고 필기 시험, 그리고 역량,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다고 하지만 결국 이 서류 전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이 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행 지원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이 서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네. 네, 지원 그 모집 부분과 그다음에 간단한 인적 사항, 경력 사항 요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이거 항상 보게 되죠. 가장 음. 최근의 경력부터 잘 작성하신 거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주로 고객 응대를 했던 네. 아르바이트 경험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본인의 군생활 경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네. 하나의 고객을 그렇죠. 응대했다라고 봐서 네. 잘 활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 지원자가 그러니까 뭐 고객을 대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적인 업무에는 관심이 좀 있었구나. 뭐 좋게 생각해서요. 그런데 은행 쪽의 관심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항목이 지원 동기 및 포부. 네. 네. 개인의 안정이 국가의 안정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조금 글을 그래도 좀 센스 있게 쓸 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네. 그 운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네. 나는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을 드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금융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자산에 건강과 안정감을 드리고 싶어서 지원했다. 되게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이런 네. 센스 있는 표현이 이 지원자가 그래도 좀 이런 어떤 성격이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읽기 편하게 쓰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잘 읽게 잘 썼는데 지원 동기 물어보면 네. 요건 다시 또 추가적으로 깊이 물어볼 얘기죠. 지원 동기를 쓰라고 그랬는데 고객님의 자산에 건강과 안정감을 드리고 싶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죠. 직접적인 이유가 맞을까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죠. 맞아요. 네.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러면 기업은행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업은행 분석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개인금융에서는 예금 핵심 확보, 비이자 수익 강화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 분석의 내용을 적은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이 부분도 효과적으로 잘 전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동일한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역시나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은 자, 뭐 어떻게 뭐 비이자 상품을 확보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렇죠. 뭐 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물어볼 질문이 저의 분석력과 적극성으로 일조하겠다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그렇죠. 이거를 일조할 어떻게 할 것이냐 건지, 그죠. 분석한 것과 맞아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해봐라 맞아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원자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쓸 건가. 근데 뒷부분이 이제 포부잖아요. 네. 도남동 지점이라고 본인이 딱 집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차라리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써서 현실감 있는 좀 실질적인 지원 동기 포부를 작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도남동 지점을 어떻게 바꿀 건지 세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째, 네. 접근성을 높이고 네. 둘째, 정보를 제공하고 쉬운 정보. 네. 세 번째, WM으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 자산 관리까지 하겠다는 거죠. 지점 입구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 입장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물론 좋아요. 어떤 지점을 방문해서 내가 그 지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건 좋은데 항상 들어올 수 있는 태클 질문이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원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빠져나오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좀 약간 그 사소한 부분을 봤다는 건 그거는 또 좀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도남동 지점에 트리플 플랜을 적었는데 저는 이거는 득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본인이 하나를 딱 정해서 적는 거는 내가 이 지점을 되게 잘 알아, 많이 분석했어 라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풍기는데 사실 2번과 3번은 도남동 지점을 지워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왜 도남동 지점을 적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2번, 3번도 도남동 지점이 어떤 성격의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나는 이해하기 쉬운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웰스 매니지먼트를 하겠다 등 그 지점만의 특징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매년 2개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결국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건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일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면 웰스 매니징 하기 위해서 뭐 특정 자격증을 좀 언급을 하든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 은행업에 관심이 있었고 은행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던 친구는 아니구나. 이제서 조금씩 알아가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일단 많이 다녀봐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다니긴 했지만 그게 조금 이제 질문이 들어가면 너무 잠깐만 요거를 잠깐의 입사 준비를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게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쉽지만 좀 면접에서는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쟁력 및 역량, 중요하게 볼 항목이에요. 지금 크게 상품 제안 능력, 분석력, 사명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썼고요. 세 개 다 지금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내용을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바로 은행원과 어떻게 밀접한 연관성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지원자가 사실 매출을 상승시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한 사실 전략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그냥 뭐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 이건 약간 좀 허황된 것 같고요.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웠고 어떤 방식을 세워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파악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 상품 관련된 지식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업 자체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조금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물론 뭐 상품 제안 능력, 분석력, 사명감 뭐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좀 그 전문성에 대한 어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정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 주시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그 수익을 올린 것도 좋고 실적을 올린 것도 좋은데 저는 마지막에 보면은 중도 해지 건수를 줄였다. 저는 이게 좀 관심이 가요. 저도요.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또 흐름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해지하는 것도 또 되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두 번째 항목은 저는 참 많이 관심이 가고 물어볼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성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아니 7일간 주어진 등록 기간으로 3,000명의 회원이 모두 등록하기엔 왜 짧은 거죠? 왜 시간이 부족한 거죠? 저도 그게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뭔가 다른 룰이 있는 건지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7시간도 아니고 3,000명이 7일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문제인지가 의문이어서 사실 뒷부분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저는 이 항목은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뭐 어떤 룰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창의성이잖아요. 네. 네네네. 뭐 창의성이라고 하면 뭔가 이 남과 다른 생각, 뭐 나만의 아이디어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기간이 짧으니까 기간을 늘렸다. 이건 좀 집사일로 단순하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마 뭐 저도 정확하게 이 친구가 뭘 문제점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체육 센터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중도 해지 건수를 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뭔가의 네. 순차적인 것과 좀 그런 게 좀 저는 네. 불편하긴 해요. 지금 우리들이 봤을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중도 해지를 막았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중도 해지 내용을 적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네. 네. 아무튼 이 내용을 좀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이 좀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고객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같이 셔틀버스를 타고 다닌 점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타고 다녔다 하는 게 좀 더 어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설득한 부분은 사실 창의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냉정하고 뭐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게 이 설명드리는 게 왜 냉정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냉정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 사례를 보면서 그 면접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건 조금 이거는 약간 어설퍼 보이는 부분이죠. 네. 자, 마지막 항목인데요. 감동 및 행복,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미를 좀 발휘한 경험을 쓰는 항목입니다. 동료들한테 좀 사랑받았을 그런 내용이에요. 맞아요. 저는 여기에서 요 표현 있잖아요. 먼저 10분 먼저 가느니 같이 퇴근하는 게 더 좋다. 전 이게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점 내에서 막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일 딱 끝났다고 바로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굳은 일이라도 그런 일도 기꺼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도 이 사례는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와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의 의도에 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떤 뭐 보직이든 간에 저는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진짜 그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동료를 사랑하고 팀을 조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잘 썼습니다.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1600바이트를 그렇죠. 지금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써야 되는 그런 서류인데 경험을 좀 잘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와요. 네. 고성령 씨, 지원자 고성령 씨 입사 서류 컨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의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어떤 지원자인지 우리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 개인금융 지원자 고성명입니다. 시민체육센터에서 2년간 공익근무로 상담 업무를 하며 고객님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졌고 여기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님의 자산에 건강과 또 생활의 안정을 드리고 싶어 은행에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은행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누가 찍어주고 있는 것 고객 같아요. 확보와 비이자 수익의 확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좋네요. 저는 도남동 지점에 방문하여 단점은 셀카 보일 수도 있어요. 지역, 상권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저의 역량과 동료와의 호흡, 고객님과의 소통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시트 사모펀드 그리고 세이마호시와 같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더 가까이서 함께하는 기업은행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 영상으로는 뭐 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는지 저는 사실 들어오진 않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적인 역량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뭐 남들 앞에 서거나 이렇게 발표하실 때는 조금 더 또렷하게 예, 그러니까 지금 외운 거를 그냥 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미 전달로서 진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왜 쉽게 잘 설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았나. 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앞에 스크립트를 이렇게 놔두고 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그냥 정해져 있는 컨텐츠를 그냥 청사뉴스로 쭉 뭐 막힘없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좀 이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건 상대가 좀 느끼게 하면서 이게 멘트가 돼야 되는데 좀 너무 그냥 그 쭉 밀고 나가는 쑥 지나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실 잘 안 들어왔어요. 내용이. 맞아요. 내용이 또렷하지는 않았는데 네, 우리 그 고성령 지원자 그래도 뭐 좀 기대가 됩니다. 자소서 내용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괜찮은 지원자 같아요. 기대를 좀 가지고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